한국의 발전된 모습만 보고 감탄하는 것에 그치는 여행을 했다면 진정으로 한국을 다 보고 온 게 아니야. 알고 보면 그 뒤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 알래스카 출신인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30년 넘게 알래스카 밖을 나가본 적도 없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한국 출신의 이민자들을 만나보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이 궁금해져서 한국에 찾아왔다가 그동안은 존재하지 않았던 삶의 의욕이나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최근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알게 되었고, 그야말로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태어났고 30년 넘게 알래스카를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알래스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한국 출신의 이민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들의 설득에 의해서 한국에 가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꿈꾸던 세상을 만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에 가보기까지 이곳 알래스카에서 참 다양한 일들을 해왔던 제가 어느새 알래스카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업무와 관련해서 한국인 이민자들과 만나 한국에 가보기까지 믿겨지지 않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을 겪을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로 하루아침에 새로운 세계를 알아버린 기분이랄까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빈민가 출신이죠. 앵커리지 안에 제가 살던 빈민가가 있었는데요. 그곳은 정상적인 집들이 있는 데는 아니고요. 캠핑카를 개조해서 집으로 만든다던가 허름한 나무집들을 개조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생각보다 이 규모가 상당히 넓은데요. 알래스카에서는 오래전부터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80년대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부터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석유 자원에 대한 이익금을 알래스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무료 배당을 해주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1,50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액수였지만 이 제도가 처음 시작하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의지를 해왔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정말 큰 돈이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는 버팀목 같은 돈이 되어주었다고 말이죠. 사실 알래스카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석유를 판매하고 그걸로 남은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알래스카가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누구나 풍족한 곳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석유 산업에 근무하는 게 아니니까요. 석유 산업과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알래스카의 저렴한 주거비, 다양한 세금 혜택으로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다지 큰 이득을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무료 배당금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제도는 알래스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가난한 삶을 탈출해 얼른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죠. 방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기본 배당 말고도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심지어 알래스카는 소득세도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고 소비세도 없어요. 알래스카에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그래도 빈부격차가 있는 편이고 실업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늘 많이 높아왔습니다.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 빠르게 경제 기반을 닦으라는 유도 정책이죠.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다지 여유 있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도 말이죠. 저희 집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TV 속 멋져 보이는 미국의 대도시들과 가끔씩 나오는 다른 나라의 멋진 모습들을 보면서 동경하는 마음을 키워왔는데요. 왜냐하면 TV 속 세상과 제가 사는 이곳의 세상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앵커리지 도시의 중심부로 가도 높은 건물은 없고요. 시 외곽으로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매번 바뀌는 자연경관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경관을 좋아하고 그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 이곳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 한두 번 볼 때는 즐겁고 신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밖에 없는 곳에서 살다 보면 높은 건물 대신에 높은 바위를 보는 게 지겹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저도 점점 커가면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왜 이곳 사람들이 큰 욕심 없이 그냥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멋진 도시에 살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매번 성적을 잘 받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혼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도 열심히 하고요.
다른 친구들은 그런 거 왜 하냐며 나가서 군사놀이, 백장놀이 같은 걸 하자고 했지만 저는 정말 학업에 충실했습니다. 솔직히 대학도 좋은 데로 갈 줄 알았어요. 미국 본토 대도시에 있는 학교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대학에 진학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도 더 일찍 알았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대학교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유학을 오고는 하니까요. 그 일은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니 더 이상 후회하지는 않을게요. 당시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이유 중 하나는 알래스카에서 풍겨오는 그런 차분하고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 같은 것에 이미 빠져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때 도시를 동경했던 마음도 싹 잊은 지 오래고요. 빛 하나 없는 깜깜한 밤의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것 그 자체가 삶에 녹아들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다 그러고 있으니 제가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쉽게 말해 주변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버린 것이죠. 필요한 경쟁도 없는 그런 분위기, 적당히 살아도 다 괜찮은 사회 분위기 말이죠. 그리고 오랜 기간 석유 산업을 해오면서 도시에는 돈이 많아졌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요. 석유 자원이 주는 거대한 산업적 이득이 관련 없는 일에 종사하는 웬만한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여유롭고 좋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경쟁 없고 평온한 분위기는 현실에 만족하게 되고 더 큰 꿈을 꾸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젖어들었을 뿐이죠. 그리고 여기는 눈이 많이 오는 날이 아니면 춥기는 해도 그냥 지낼만 했고 퇴근 후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행복한 건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별다른 목표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저에게 자극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애도 해보고 사랑도 해봤지만 그냥 한때일 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살은 쪄가고 건강검진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살은 안 뺐어요. 살을 빼야 하면 힘들고 고된 일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직장에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조금 쉬다가 다른 데 구해서 일하다가 또 쉬고 싶으면 그만두고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떻게든 사라지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살 좀 빼보겠다고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제 삶과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이죠. 돌이켜보면 일종의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별 의욕 없는 인생, 욕심을 안 부리는 대신에 더 발전할 가능성도 없는 인생,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인생. 사람은 자고로 적당한 자극을 받으며 그 자극을 즐기고 극복하는 게 진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하던데요. 여기서는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도 직장을 잃기는 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던 저지만 막상 잘리고 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놀아야 했습니다. 웃긴 건 당시 미국에서 경제를 유지해야 된다면서 엄청난 돈을 뿌리는 바람에 오히려 실업자는 월급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았어요. 그렇게 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TV를 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1년을 그냥 소파에 파묻혀서 있었던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죠. 그러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영상들을 다 찾아보는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렇게 알게 된 한국의 컨텐츠들은 제 오감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내용이 좋고 재미있다고 해서 보기 시작한 한국 관련 컨텐츠들을 보면서 저는 그 내용이나 인물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배경 뒤로 보이는 한국의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동경하고는 했던 그런 도시 모습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어릴 때 꿈 많았던 제 모습이 떠올랐고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는 했어요. 꼭 인터넷을 찾아보지 않아도 한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 뉴스 소식들을 볼 때마다 그 화면 뒤에 보이는 한국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그렇게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지만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저도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멋진 도시에 가보겠다는 꿈은 또 잊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력서를 살펴보다가 공무원 자리가 눈에 띄더군요. 1차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합격 후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 사무실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을 좋게 평가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면 면접을 보고 그렇게 미국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직장을 구한 것에 기뻤습니다. 솔직히 1, 2년 정도 더 하다가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단 사무직으로 들어간 것이고 되기 어려운 대단한 직업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인터뷰 몇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구하기 쉬운 일자리니까요. 그렇게 제가 처음 맡게 된 업무는 알래스카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배당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문을 하고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보고서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팀으로 움직였는데요. 전화 인터뷰, 실제 방문 인터뷰 등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한국인 출신의 이민자들이었죠. 그들은 이곳의 주민이지만 고향은 한국인 사람들이고 대부분 나이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가 익숙하고 한국에서의 삶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꿈이 있어서 이곳으로 오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부분 술값으로 써버리는 평범한 주민들보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쓰고 있었는데요. 저축을 하거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것 말고도 한국 출신 주민들은 독특한 행동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가는 경비를 모은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 중에도 무료 배당금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모국을 방문하기 위한 돈으로 저축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유난히 한국 출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기 위한 돈으로 저축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들은 왜 한국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기 위해서 이 돈을 모으고 있을까요? 한국에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 돈을 쓰면은 최신 전자제품을 살 수도 있고 저렴한 자동차를 구매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한국 출신의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다가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한국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요. 첫째, 한국에 몇 년 만에 가보면 세상이 너무 바뀌어 있어서 적응이 안 된다.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을 공부하고 가야 할 정도이다. 둘째, 미국에 내 집이 있고 내 일자리가 있어서 지금 나의 집은 맞지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돌아가면 더 편안한 마음, 더 포근한 기분, 그리고 가짜 겉보기 친절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정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했지만 한국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이 태어난 모국을 그리워하는 비율이 유난히 한국 사람들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무엇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간 무료 배당금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그걸 추적하는 이 업무의 임기가 종료되고 저는 한 달간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 동안 한국을 다녀올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돌아와서 또 이 공무원을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사무직으로 가면 더 높은 연봉,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남들에게 내 평판에 대해 신경 쓰며 남 눈치 보면서 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무원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제가 한국에 가보겠다는 진짜 용기를 얻었고 그걸 실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거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 갔습니다. 알래스카 대륙 밖은 처음 가봅니다. 캐나다를 안 가본 것은 물론이고요. 미국의 본토에도 가본 적이 없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도 처음 타보는 저에게 모든 것이 신기했을 정도니까요. 막상 도착한 한국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봤던 도심의 풍경, 그리고 길거리 풍경과 너무나 다른 이국적인 모습은 정말 감격스러울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그런 모습이 눈앞에 실제로 펼쳐져 있었고요. 한국의 도심은 미친 듯이 화려해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밤거리가 이렇게 밝을 수 있나, 밤거리가 이렇게 활기찰 수 있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돌아다닐 때마다 긴장해야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작은 편의점에 들어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계산도 빨리 하고 돈 지불도 빠르게 하고요. 모든 게 느릿느릿했고 천천히 하던 제 습관을 버려야 했습니다. 점원이 계산하도록 빠르게 물건을 내밀어야 하기도 했으니까요. 이것 말고도 많은 것에서 한국에서는 다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의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도 좋았고 외곽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는 했는데 저는 놀러왔지만 한국에서는 바쁜 일상 중 하루였겠죠. 오전 7시라는 아주 이른 시간에 벌써부터 출근 준비를 해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출근을 하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침 길거리는 대부분 출근이나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고요. 게다가 이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는지 씻지 않아서 더러운 모습이나 지저분한 얼굴을 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국도 일반적으로 오전 9시까지 출근,
조금 이르다면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한다고 하던데 이미 그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이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이른 시간부터 출근하는 출근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뭔가 다름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에 며칠 있어 보면서 바로 느낀 건데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빠른 몸놀림은 제가 살던 세상과는 다른 분위기를 주고 있어요. 다들 속마음으로는 얼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서울의 높은 건물 중 하나 아무거나라도 사겠다는 기세 같았다고 할까요? 욕심이라고는 내볼 것도 없는 알래스카에서의 삶이 얼마나 단조롭고 얼마나 목표 없는 삶이었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도시 또는 바닷가 마을에 가보고는 했는데요. 알래스카에서는 작은 소도시라고 하면 소도시라고 하기에도 민망하죠. 작은 마을에 차를 타고 몇 시간 지나서 도착하고 나면 많아봐야 집이 20채 정도 있는 데를 작은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을이 엄청나게 많고 사실 앵커리지를 벗어나면 대부분 그런 데밖에 없죠.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일단 알래스카로 다시 돌아갔을 때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서울 이외의 장소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곳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격식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쉽게 얻게 된 공무원이라는 직장에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알래스카의 발전과 관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한국의 풍경을 마주치게 된 순간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힘들지만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무런 꿈도 없이,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왔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돌아가자마자 살도 빼고 알래스카의 국토 발전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경무부서에도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 최소한 전기를 연결해주고 수도를 연결해주고 알래스카에도 발전을 만들어내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생겨버렸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알래스카 사람들은 매우 발전한 한국의 모습이 놀랍고 신기하다는 말을 하고는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의 바쁜 모습,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저를 자극시키기에 충분했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석유 자원이 넘쳐나서 모든 주민들에게 연간 배당금을 나누어주는 알래스카인데 어떻게 석유 자원도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보다 훨씬 더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참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유 자원보다 인적 자원이 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다그치며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 멋있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루하고 목표 없던 제 삶에 큰 자극을 주어준 한국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